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날짜는 2022년 7월 14일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극초음속,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우주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들을 추적할 수 없다. 즉 발사하는 것은 탐지할 수 있지만 날아오는 단계를 추적할 수 없다. 즉 때리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미국의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현황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고 삽니다.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게 이제 에어포스 매거진하고 밑에 디펜스 뉴스에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거죠. 7월 13일, 7월 14일 같은 사안을 다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의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활공형 아시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초음속이라 하면 마하 5 이상을 나른다는 것이고 활공형이라는 것은 글라이드 방식으로 지구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갔다가 한 100km, 90km 남짓되는 고도에서 이제 대기의 밀도가 높아질 때 이렇게 접시 띄우기를 하면서 이동하는 것이죠. 자체 동력은 없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순항 미사일이죠. 고도 한 2, 30km로 움직이면서 그거는 스크램젯 엔진을 쓰는 것이죠. 자체 동력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게 순항 미사일인데 미국에서는 진도가 지금 활공형이 조금 빨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스터 스테이지 이제 속도를 올리려면 부스터가 로켓가 필요한 거잖아요. 앞에 활공치는 동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좀 전에 이제 기사에 나왔던 그 미사일이 지금 네 발이 달린 걸로 보이죠. 이제 B-52 폭격기죠. 이것은 AGM-183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제 줄임말로 ARRW라고 하고 있고 183A라고 한 것은 공군용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에서 이제 발사한다는 것이고 이게 개발이 끝나면 육상형, 해상형, 또 잠수함 발사형으로 추가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요. 이 계약은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좀 뒤졌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뒤졌다 해서 급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계약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계약자는 로키드 마틴이고 그 계약 금액은 개발비가 6천억 원이었어요. 상당히 큰 이제 개발비죠. 예. 그래서 원래는 금년에 2022년도에 공군형은 배치가 된다 했는데 사실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간에 실패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서 금년 초에 넘어오면서 연달아 3번 정도 실패한 바가 있어요. 이 미사일을 이게 이제 비행기 기체, 폭격기 기체에서 떨어뜨리지 못한 적이 있었고 또 두 번의 경우는 점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뒤에 부스트가.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것은 두 번 연속 시험에서 두 번 다 부스트가 적절하게 작동을 했고 목표하는 속도의 마하 5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단계 실험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엊그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거푸 실패하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로키드 마틴의 이 개발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와중에 이제 성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22년 배치 목표였는데 공군형이 이게 지금 봤으면 2023년은 어려울 것 같고 2024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실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이는 즉 뭐냐면은 앞에 미사일 부분은 완벽한지 거기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시험은 전체적인 시험인 것 같은데 현재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일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로켓 추진제의 연료 합성에 대한 그런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고 앞에 탄두부의 내열성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예, 이게 초조한 부분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가까이서 이제 본 모양이고 저기 앞부분에 덮개 안에 그 활공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 덮개가 이제 벗겨지면서 인공위성이 나오듯이 이것은 활공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계획이 쭉 있었지만 이 계획이 지금 불가피하게 밀리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자, 이건 앞에 덮개가 분리되면서 안에 그 활공체가 이제 사출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담은 거고, 이 로켓이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마하 5 이상까지는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이번에 2번 연속 이 부분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런데 전체 단계에서 다음 단계가 몇 번째 단계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의 반응을 봤을 때는 2023, 24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현재는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의 목표 성능은 이것도 뭐 위키피디아 정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예, 사거리를 한 1600km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군 발사형. 그래서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중이고, 밑에 아래 것을 보면 중국 것인데, 중국 것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러시아 것은 빼고, DF-17이죠. 동펑 17인데 2019년부터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력차가 나는 거예요. 미국이 2024, 25년에 간다면 5년 이상의 지금 전력차가 나는 것이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AGM-183은 지금 둥펑에 버금가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거리를 봤을 때 약 2000km 남짓. 일단 발표된 사거리로는 둥펑이 더 멀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상 발사형이고, 저기는 이제 공군 발사형이죠. 공군 발사형이 아무래도 부스트가 가속을 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예. 하여튼 이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활공체형이고, 그다음 순항 미사일이 있죠. 스크램젯 엔진을 쓰는 거. 미국도 한때 개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 마하 5 이상을 달성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획이 그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지로폰을 발표하고 중국도 연구를 시작하고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연구를 시작하니까 늦게 다시 불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보잉의 모델인데, 미국의 다파라고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나 아니 방사청 같은 그런 기관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의 순서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로키드 마틴의 그 AGM보다는 밀리고 있어요. 이건 더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공체 미사일보다는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가다가 활공체 미사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 순항 미사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순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스크램젯 엔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상이 다 비슷해요. 앞이 이제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저기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하는 거죠. 예. 초음속으로 마하 3, 4 이상으로 들어온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압축된 공기의 속도도 마하를 넘게 되죠. 음속을. 예. 그 강력한 충격파가 있을 거잖아요.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충격파. 그 충격파로 공기를 압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도 작년 말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공개가 됐죠. 하이코어. 그리고 우리는 뭐 실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공개됐고, 금년에 이제 비행 시험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순서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본도 아마 3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모양은 다 비슷해요, 이걸로. 이거는 이제 자체 연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활공체보다는 약간 단거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대한 미사일 이런 정도로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만 지로크만 보더라도 뭐 1000에서 2000km 사이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한 10년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기술이 축적된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 9월 15일에 공개가 됐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거 램젯 엔진이죠. 그래서 마하 3, 4를 달성했죠. 예, 이걸 하면서 스크램젯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단계를 밟아와서 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쉬었다 한 것이죠. 근데 미국의 기업 풍토, 미국은 기업 주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풍토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안 되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데서 나라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이제 국방과학 연구의 핵심은 국방과학연구소죠. 예, 그리고 사기업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혀 반대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나라의 수요가 없으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안 해요. 예. 그러면 그 안 한 상태로 유지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인력들이 나가버려요, 전부 다.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쉬었다가 한 10년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보다 훨씬 더 후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미국이 지금 추월을 허용한 큰 이유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지난 10년, 20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20년 동안 인력이 육성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옛날에 앞서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인력들이 전부 다 다른 데로 빠지거나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모은다고 해서 예전에 역량을 발휘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한 세대가 거의 바뀐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술은 기술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가연구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소요가 없더라도 기술은 가지고 갑니다. 전략적으로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요.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무기에서 아주 복잡한 무기까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다가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B-52에 장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전에 그 활공체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 주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개발비를 넣고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이게 생산이 된다 몇 년 안에 그러면 한 발당 가격이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 기준으로 650억에서 10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천조국인 미국도 이거 대안이 없나? 이거밖에 없나? 중국과 러시아가 다 하고 이미 했으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건 맞고 전략적인 이점이 있는 무기인데 너무 비싸다. 우리 이렇게 하면 몇 발 못 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650억, 1300억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F-35가 1000억 정도, 800억, 900억 하는 비행기예요. 우리 카이에서 만드는 FA-52 500억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형 전투기 한 대보다 비싼 거예요. 예. 그런데 폭격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게 필요하다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추진할 기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잽싸게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저 기업이 있죠. 에어로젯 로켓다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스크램젯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저 인수는 현재 뭐 우리말로 치자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제동을 걸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저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딜레마예요, 지금. 예. 자, 러시아의 지르콘이 한 발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미국 방산업체의 구조가 고비용화 이미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무기 체계를 해외에서 사오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 국방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아마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하겠다 그러니 필요를 느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가격을 부르자. 이게 그냥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노스롭이, 레이시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굳어 있어요. 예. 아무리 국가, 나라를 먼저 앞세우지만은 이미 이제 체질이 그렇게 형성돼 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미국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다. 돈은 돈대로 들면서도 안 나온다, 제품은. 그래서 미국 공군 장관이 언급하는 거죠. 우리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엔지니어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무기체계로 만들어서 배치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 그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비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업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력 유지나 기술 유지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술이 대가 10년만 끊겨도 그 기술은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우주군 사령관이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성과가 났다고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개발 단계 한 단계를 통과했다는 것뿐이고 정작 미사일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의 기대 큰 데는 한 2, 3년 내에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제 인상이에요. 근데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둥펑 17 이후에 그게 아닌 것을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FOBS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죠. 저 기존에 ICBM을 쏘는 아주 대형의 로켓에다가 활공치 미사일을 끼워서 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도 1000km, 2000km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도 240km 정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네. 로켓을 조정해서 역추진 이런 게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높이면은 상대방의 정찰 위성의 현재 방식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방식은 뭡니까? ICBM, 대륙간 탄도탄 거의 한 2000km까지 올라오는 거,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는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을 통하든 북극을 통하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목표 지점을 가서 상대방의 요격 시스템을 회피하고 레이더 방어망을 회피해서 그 하늘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활공치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미국이 인정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사정거리가 아까 뭐 1700, 2000 몇백 킬로미터, 둥펑 17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사정거리가 전 지구가 된 거예요. 그걸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중국이 실험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사정거리 1700짜리, 1600km짜리를 개발하지 못해서 버벅댔는데 중국은 그 다음 단계를 나갔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도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전 지구적 타격 능력을. 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모방해서 중국 사람들이 해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체감하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하이코어라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 나온 거 금년에 비행 시험 한다는 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미국 국방 기업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국가는 기업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기업은 가격을 막 부르는 거죠. 여기 보면 항상 중앙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어요. 한화, 로템, 카이스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저기가 아마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일 거예요. 여기서 그 스크램젯 엔진 자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닙니다. 금속으로 된 어떤 관이에요. 그거 생산을 로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호주랑 공동 연구하면서 그때 기술을 많이 습득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과학연구소 동그라미가 제일 크죠. 70-80%예요. 모든 최신 무기의 개발은. 지적인 재산권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절제되어 있고 인력이 도망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지금 미국이 10년, 20년 동안에 본인들이 가졌던 격차를 허용한 그 원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분위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맹국들한테 이제는 신세를 많이 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히.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년, 20년의 시차를 두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 사이에 많은 인력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멈추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 못 된다. 그것은 미국의 국방산업이, 국방무기가 개발이 너무 많이 기업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 신세를 많이 주고 있어서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어쩔 수 없는 결과고 고비용을 초래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무기를 제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